안녕하세요. 얼바인들입니다. 오늘은 미국 어디에서 살 것인가, 미국 어디에서 거주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 오시려는 분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우리 많이 이주하고 이사 가시잖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냥 단순하게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인타운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인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이 있어요. 오늘 주제가 미국의 한인타운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한인타운들을 말씀드리면서 각각 그 도시별로 한국 인구들, 한인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도시별 한인 인구 거주 숫자는 정말 발표하는 기간마다 다 달라요. 미국 연방에서 집계하는 숫자가 있고요. 또 각 지방정부에서 인종별로 인구를 집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저희 한인들은 한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각각 지역의 한인회에서 자신들의 한인 인구 숫자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지역 관할 한인회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은 약간은 좀 부풀려진 그런 숫자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정부,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했고요. 하지만 외교부 자료는 유학생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이 뉴욕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두 달 공부하다가 다시 LA로 갔다면 그런 숫자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많은 분들이 보통 불체자라고 부르죠. 서류 미비자,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도 외교부에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외교부에서 만드는 재외 동포 현황 자료, 거기다가 유학생과 서류 미비자들의 숫자를 약간의 가감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바인들이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인타운, 미국 한인타운 하면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바로 LA와 뉴욕입니다. LA와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타운이죠. 아무래도 한인타운이란 거는 한인 인구가 그곳에 얼마나 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먼저 캘리포니아에 100만 명, 그 중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 북가주 한 20만 명 가까운 인구를 제외하고 남가주, 우리가 말하는 흔히 남가주,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합쳐서 한 80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LA와 그 도시 인근에 한 50만 명,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인근에 한 25만 명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욕에 한 30만 명, 뉴저지에 한 20만 명, 그래가지고 뉴욕, 뉴저지가 또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그곳에 약 50만 명 정도의 한인 인구가 살고 계십니다. 미국의 한인 거주 인구 몇만 명이죠? 총 250만 명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뉴욕, 뉴저지 합쳐서 50만 명, 그 다음에 LA, 오렌지 카운티 합쳐서 한 80만 명, 그러니까 한 130만 명. 미국에 살고 있는 250만 명 인구 중에 한 130만 명, 절반 이상이 뉴욕 지역과 LA 지역에 서부와 동부에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말씀을 드리면 답은 나왔죠. 미국의 한인타운 순서를 보면 가장 큰 곳은 LA 지역, 그 다음이 뉴욕 지역, 그 다음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그 다음이 뉴저지 지역,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렇게 절반이 서부와 동부 이렇게 나뉘어서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각 외에 또 지역별로 또 거대한 한인타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가 있는 북가주 17만 명, 애틀란타 10만 명, 달라스 10만 명, 버지니아 10만 명, 시애틀 10만 명, 시카고 10만 명, 이렇게가 한인 인구 10만 명이 넘는 거대 한인타운 도시들이에요. 이런 규모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부와 동부의 거대한 한인타운 두 개와 각 지역에 10만 명 이상의 한인타운 인구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서부 두 지역, 동부 두 지역, 어떻게 보면 서부 한 지역, 동부 한 지역에 이렇게 생활권으로 묶여 있죠. 구분해서는 두 지역, 그리고 그 기타 내부의 한인타운들을 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구 20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LA 50만 명, 20만 넘죠. 오렌지 카운티 25만 명, 2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뉴욕 30만 명, 뉴저지 20만 명, 각각 보더라도 각자 20만 명의 인구를 넘는 그런 거대 한인타운 밀집 지역이죠.
그리고 내륙에 있는 작은 도시들은 사실 2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곳도.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20만 명이라는 숫자로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만 대략 그 정도에서 사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사실 경제 활동에 대한 규모나 경제 활동을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LA나 뉴욕에 가면은 거의 뭐 99% 한국 같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그곳 한인타운에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아니지만 한국 같은 곳.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LA, 비단 LA가 아닌 범 LA 지역, 네, 오렌지 카운티 포함, 그리고 뉴욕 플러싱이 아닌 뉴욕 포함 뉴저지까지 같은 생활권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있어가지고 편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만 판매해도 충분히 잘하고 또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미국 이민자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다른 서비스 업체를 열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입맛 맞춰가지고는 미국에서는 내 장사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여기 미국 한인타운, 네, 빅4, LA, 오렌지 카운티, 뉴욕, 뉴저지, 여기서는 사실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계시니까 한국말만 해도 사실 한국 사람만 대상으로 장사를 해도 네, 충분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 순위로 말씀드린 것은 캘리포니아의 푸카주, 그리고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그리고 텍사스의 달라스입니다. 여기도 사실 수치상으로는 한국 인구가 한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외교부 자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애틀란타와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명 이상 한인 인구가 살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인타운의 특성은 이래요.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국 물건들을 구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여기 한인타운을 가보면 완전히 한국 같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한국적이다, 뭐 이 정도 표현.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한국 분들만 상대해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지만, 뭐 유지하고 약간의 성장을 볼 수 있지만 뭐 아주 한인들만 대상으로 아주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는 또 애매하다. 물론 업종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인 큰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면 그 정도의 한인타운들은 그런 분위기에. 그럼 도시별로 잠깐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미국에 가장 먼저 생긴 한인타운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LA와 뉴욕의 한인타운이에요. 뭐 LA야 뭐 말할 거 없이 정말 큰 한인타운이고, 블럭 자체가 상당히 많은 큰 블럭이 거대하게 한인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의 서울로 말한다면 하나의 구 정도의 크기가 그냥 그대로 한국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뉴욕 한인타운은 보통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죠. 네, 뉴욕 플러싱하고 뉴욕 맨하튼하고. 보통 젊은 분들은 뉴욕 맨하튼을 한인타운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1세대 한인타운은 뉴욕 플러싱입니다. LA 한인타운과 뉴욕 플러싱은 사실 말 그대로 1세대 한인타운이죠. 정말 오래됐어요. LA는 워낙 크니까 오래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오래된 거리에 가면 정말 옛날 식당들 한 30년 40년 전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간판들, 그런 뭐 가게들이 정말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렇게 1세대 한인타운들이 조금 이렇게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1세대 한인타운을 사셨지만 여러가지 쾌적함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세대 한인타운에는 바로 각각 그 옆에 배우지 한인타운들이 있죠. 네, 뉴욕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타운이 생겼고, 뉴욕에는 뉴저지 한인타운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민 오시면서 아이들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교육상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바쁘게 막 돈을 벌다 보면 이제는 약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하지만 또 한인타운에서 너무 멀지 않은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플루턴, 얼바인, 한인타운,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뉴저지, 뉴욕 근처에는 뉴저지가 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필리세이드 있죠. 다음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한인 인구가 그 다음 많은, 그리고 지금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와 달라스의 텍사스를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각각 15만 명 이상씩 한인 인구가 살고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고요. 이 두 곳의 특징은 가격이에요. 가격, 프라이스.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라 본다면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부 한인타운 지역 그리고 동부 한인타운 지역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가도 상당히 저렴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 마트에서 파는 한국 기준 제품을 봤을 때 한국 제품이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어 올 때는 서부 LA 인근에 있는 롱비치 항구로 많이 들어와요. 한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가장 일반적인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음식료 기업, 공산품 기업, 수많은 지상사들이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와 가까운 곳에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롱비치에서 실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자신의 창고 그리고 지상사 물건을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미국 전국의 제품들을 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LA 지역, 오렌지 카운티 지역, 미국 서부 지역은 사실 한국 제품의 물가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해요. 물건을 한국에서 대단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한인타운 최대의 한인타운,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살다 보니까 그것을 또 팔기 위해서 정말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물건의 값이 미국이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물건이 동부로 옮겨지면 사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서부에서 동부까지는 기차나 트럭으로 운송하는데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운송비가 상당히 높고 또 시장 자체는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그만한 또 수요처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 경쟁은 다소 약해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뉴욕, 뉴저지 지역은 사실 물가가, 한국 제품 물가가 서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싼 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가격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저 얼바인데드도 사실 동부에 뉴저지, 뉴욕 플러싱이야 1세대 한인타운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하고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당장에 한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할 것 아니라면 사실 플러싱에서 거주하진 않을 거고요. 보통 뉴저지의 팰리세이드 파크나 포트리 지역으로 갈 텐데 저도 그곳을 갔을 때 정말 편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당히 좀 쾌적하고 좋은 동네 같더라고요. 꼭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동네. 지금 많이들 한인분들 그곳에 살고 계시죠? 참 재밌는 곳이 이렇게 주거 지역에 있으면 바로 옆에 한인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따지면 좀 깔끔한 한국 시골 동네 같은 그런 느낌? 좀 표현이 과한가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되게 정감 있고 되게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단점은 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한인 물가, 마트 물가는 좀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서부 지역에 사는 저 얼바인들이가 봤을 때는 사실 마트 물가는 좀 많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 물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물가가 다시 제가 조지아의 애틀란타 그리고 텍사스 달라스 갔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그 물가 수준이, 마트 물가 수준이 다시 서부 지역 수준으로 낮아져 있었어요. 좀 이상하죠? 분명히 여기도 서부에서 물건이 들어올 텐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저렴하지? 왜일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인 마트 물가뿐만 아니라 사실 애틀란타하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물가 수준 자체가 낮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만 봤을 때도 서부 지역, 동부 지역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가가 낮다 보니까 한인 물가가 너무 높으면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미국 물건들 그런 곳으로 수요가 일부 이전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사는 저렴한 물가에 익숙해진 그곳 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물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운송비도 좀 많이 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쪽은 또 지역 물가 수준에 맞춰서 한인 제품들도 가격을 상당히 낮춰놓은, 거의 서부 지역과 차이가 없는 수준의 그런 한인 마트 물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애틀란타, 달라스도 상당히 큰 도시예요. 한인 인구 15만 명이 사실 작은 게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틀란타나 달라스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오늘 영상 보신다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동네 정말 편안하고 정말 편리하고 좋거든. 네, 맞아요. 네, 거의 동부나 서부와 별 차이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하고 달라스 한인타운도 상당히 오래된 한인타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타운 자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한인타운, 1세대 한인타운이 거기도 또 나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된 그 이후에 뭐 교육이나 환경의 문제로 다시 또 재탄생된 그런 한인타운들이 이렇게 막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동부 지역과 또 각 지역 한인타운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인분들이 계속해서 애틀란타와 조지아로 이렇게 이주하시면서 그것이 정말 개발되고 정말 발전하면서 이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보이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개인적인 관점은 사실 아직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애틀란타, 뭐 조지아, 텍사스, 달라스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미국 서부 얼바인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차이는 나는구나 라고 사실은 조금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좀 마무리 해야겠는데, 근데 사실 미국에 한인타운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사실 어렵고 딱 2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작은 한인타운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 인구가 3, 4만, 5만 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보통 한인타운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한 3, 4만 이하라면 사실 한인타운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정도의 한인타운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얼바인 데디가 처음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거주했던 샌디에고,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이런 곳들 인구가 보통 한 3만 정도 한인 인구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곳들을 가면 한인타운이라고는 하지만 한인타운인가? 그냥 마트 주위로 한국 가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한인 인구가 또 뭐 12,000만 명이 채 안 되는 곳들이라면 거기는 사실 한인타운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들입니다. 그냥 마트 하나 정도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 그래도 사실 미국에서 한인마트, 대형마트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되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한 인구 한 10,000명? 한 15,0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한인 인구가 그 정도가 된다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한인마트가 들어오지만 그 이하라면 사실 상당히 좀 한인 문화를 접하기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접하기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한인 인구들이 많은 기타 다른 도시들은 어떤 도시가 있냐? 2번째 그거를 말씀드리면, 이미 비즈니스적으로 검증이 되었죠. 대한항공,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고 있는 곳, 직항이 있는 곳들은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곳들입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직항으로 미국의 어떤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비행기가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한국 분들이 많은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액티브한 자료죠. 비행기가 하루에 2번 다니는 곳이 LA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매일 다니는 곳이 뉴욕하고 애틀란타, 그리고 매일이라면 일주일에 7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5일만 다니는 곳이 샌프란시스코, 일주일에 4일 다니는 곳이 워싱턴 DC,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다니는 곳이 뭐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가거나 화, 목, 토 가거나 이렇게 일주일에 3번만 국적기가 들어오는 곳이 시애틀,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미국 본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말 그래도 주 3회라도 비행기 한국 국적기가 직항으로 들어온다면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또 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미국 한인타운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지 생각 한번 해보고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바인데드였고요. 또 다음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